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집안 다툼이 우려되는 등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나주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전은 오는 7일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틉니다. 범죄 용의 차량을 쫓다 중상을 입어 14년간 투병하다 숨진 고 신종환 경사의 부인이 경찰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민간 매각이 잇따라 무산된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거물급 정치인의 지역구까지 집안 다툼에 말려들게 생겼습니다. 선거법 개정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 지역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인구수 12만 5천여 명의 무한 신안 선거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하한선에 10,000명가량 부족합니다. 인접지역인 목포 일부 지역이나 한평, 담양,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한 평만 떼어내 통폐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게리맨더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필연적이지만 여야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마찰이 없을 공산이 큽니다. 외연을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 가느냐, 그 문제이죠. 게리맨더링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죠. 광주에서는 하한선에 걸린 동구에 북구 일부를 떼어주는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3년 전 선거구 경계 조정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이유를 표면에 내세우며 여야 중진급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자체를 손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만 4곳까지 의석수가 줄어드는 상황. 누더기라도 선거구를 지켜낼지, 가뜩이나 약한 지역 대표성이 더욱 쇠약해질지. 물고 물리는 역학관계 속에 지역 정치권은 당분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21명과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3D 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나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등 총 17건의 사업 2,757억 원에 대한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5.1% 증액된 1조 6,0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주 마을 공동체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자랑대회를 엽니다. 광주시는 또 토론회에 나온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빛가람 시대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신사옥 입주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에너지 공기업들도 예정대로 이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본사 직원들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과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터라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산뜻한 내부 공간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만큼 저희 가족도 다 이전할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준비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둥지를 새로 옮긴 직원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할 형편입니다. 교통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걱정입니다. 교통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요. 특히 또 편의시설이 아직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좀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보충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상 31층, 지하 2층 규모의 한전 신사옥은 에너지 대표 공기업답게 녹색 에너지 명품 건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42%를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자체 충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가용한 부지 공간을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전에 앞서 전력거래소가 나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업무에 들어갔고 한전 KPS와 KDN 등의 공기업들도 차례로 본사를 이전해서 다음 달 초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내 굴지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빛가람 혁신 도시로 옮겨오고 나면 나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밸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는 건축문화제가 내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전당 내부에서 열리는 첫 행사인 이번 건축문화제는 문화로 키우다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강연과 세미나 등이 계속됩니다.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만큼 문화전당 내부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교육비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재정회계 지표에 따르면 1인당 교육비와 등록금 중 교육 투자비로 쓰는 비율을 의미하는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서 상위 10%에 드는 대학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에서는 광주대가 0%로 나타나는 등 광주대와 조선대, 초당대 등이 3곳이 상위 10%에 포함돼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인을 쫓던 중에 다쳐서 14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지난 추석에 숨진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유가족의 생계가 막막했는데 경찰이 부인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첫 출근 소감을 송정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근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처음 출근한 고 신종환 경사의 미망인. 지난 14년간 남편이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했던 경찰서에 자신이 대신 돌아오게 됐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걱정 반,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엄마가 내 집에가 있었는데 과연 단체 생활에서 엄마가 할 수 있을까? 지난 2001년 범죄 용의 차량을 쫓던 경찰관 남편은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고 14년간 투병하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퇴직한 지 3년 안에 숨져야 순직이 인정된다는 조항 때문에 순직 처리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남편의 동료들이 왕 씨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조직원으로서 우리 조직원의 가족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동료들의 따스한 온종으로 시작된 경찰관 아내의 제2의 삶. 왕 씨는 남편이 일했던 경찰서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했던 것이라 너도 안 가야 되고 이제 또 잘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좀 부담 가기는 가는데요. 남편의 오랜 직장에 대신 돌아온 아내. 몸을 바쳐 범인을 쫓던 경찰관 남편처럼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진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도 지역 소상공인들은 진도 군청에 있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항의 방문해 정부가 지난 7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3.53%를 1%대로 낮춰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대출금리 인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범대부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오는 7일 해수부 담당 과장이 진도로 내려와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무원과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딸에게 지급된 결식아동 지원카드 금액을 늘려달라며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초등학생 딸을 폭행해왔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과 구청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달 말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민간 매각이 잇따라 무산된 터라 여수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세 차례나 민간 매각이 무산된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변경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용역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향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여수시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KDI에 촉구했습니다.
매각에 실패한 만큼 장기 임대 방식의 투자 공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박람회 정신 계승의 하나로 청소년 해양교육관과 복합해양센터를 건립하고 사활용의 필수 시설인 주차장과 국제관 시설을 매각 임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기 임대 투자마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여수시가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시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공론화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활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충실하게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국가계획 행사로 사후 활용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힌 여수시. 이 같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용역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무등산의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무등산의 단풍 절정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흘 빠르게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이틀 정도 빨랐습니다. 단풍의 절정 시기는 산 전체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전남대학교에서 학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술 행사 첫날인 어제 광주고보 5학년 때 조선 독립선언문 삐라 사건으로 투옥된 뒤 일본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경채 선생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전남대 사회대와 학생 독립운동연구단은 모레 6일까지 학술 대회를 진행하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여수 거문도간 항로의 면허권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운항보다는 면허를 팔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여수 거문도 항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5월. 3개월이 지나 청해진 해운은 면허를 돌려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여객선이 다시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선박도 없거니와 거의 탈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데모크라시 1호와 오가고호 등 청해진 해운의 배는 법원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다 직원 대다수가 구속되거나 퇴사해 항로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이 실제 운항보단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팔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면허 반납을 권고했지만 청해진 해운은 사업 면허는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채권단이 여러 이해관계로 이를 문제시할 우려가 있다며 자진 반납을 거부했습니다. 해운업계에선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 가격이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배가 없이 면허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소송을 의아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권나기입니다. 호남대 최병현 교수가 번역한 영문판 태조실록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영문판 태조실록은 조선 왕조실록 중 태조 이성계가 제위했던 7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징비록과 목민심서 등 우리나라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했고 이 책들은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조명하는 여성영화제가 내일 개막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주 여성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눈물 너머란 주제로 총 12개국의 30여 편의 여성영화가 상영되며 개막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인권을 다룬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의 와지다가 선정됐습니다. 가을 배추 5만 톤이 추가로 폐기 처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배추 10만 톤 폐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배추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폐기 물량을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15% 많은 1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도매 가격이 한 폭에 1,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